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기혼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변에 얄미운 사람 한 명씩은 있죠? 저 역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얄미운 사람은 바로 동서입니다. 얼마나 얄미워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는지 감이 오시죠? 맞아요. 동서는 저한테 자격지심이 있는지 툭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동서한테 딱 한 번 도움을 청했는데 매몰차게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오만한 동서를 혼내줬습니다. 제가 동서를 어떻게 참교육했는지 들려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사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고 결혼 후에는 그 규모가 점점 커졌죠. 남편의 그늘에 저는 돈 걱정 없이 여유롭게 생활했어요. 또 아이도 낳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우리 가족을 덮쳤어요. 여보, 우리 집 왜 이래? 대체 무슨 일이길래 사람들이 막 터들어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냔 말이야. 당신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거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뭐라고 말 좀 해봐. 미안해. 미안하다면 다야. 무슨 해결책이 있어야지. 이 딱지들 다 어떻게 할 건데. 돈 안 갚으면 우리 집 넘어간대. 그럼 당신이나 나랑 우리 애 길바닥에 낳는 건 시간 문제라고.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데 남편은 그저 거실 바닥에 앉아 멍하니 붙어있는 딱지만 쳐다봤습니다. 그 꼴이 답답해서 남편을 부여잡고 한참을 실랑이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눈물을 터뜨리며 제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나 내가 못나서 그래. 내 친구가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동업하는 친구놈. 그놈을 너무 믿었어. 땅아리 내 친구니까 옛날부터 오래 봐왔고 함께 사업체를 일으킨 놈이니까 내 뒤통수 칠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거든. 그래서 바보같이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내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네. 뭐? 그래서 해결 방법이 없다는 말이야. 다 끝났어. 미안해.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당신하고 우리 애 행복하게 해준 나는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그렇다고 이렇게 넉넉고 있으면 어떡해. 뭐라도 해봐야지. 이 좀 넘어가게 그냥 둘 거야. 당신이 이렇게 신사한탄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적어도 집은 지켜야지. 가족들한테 연락하자. 이 사실 알리고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겠지. 남편은 가족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기 싫어했어요. 자신이 맞이고 장남으로서 집안의 기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비참한 현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잖아요. 남편은 모든 걸 다 체념한 듯 굴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대신 서방님께 찾아가 돈 좀 빌려달라고 사정했어요. 서방님, 우리 집 넘어가게 생긴 거 다 들었죠? 지금 나랑 애 아빠 하루하루 피말라가고 있어요. 은행에 돈 해결하지 않으면 집 넘어가고 우리 길거리로 나앉아요. 그러니까 서방님이 우리 좀 도와주세요. 네? 서방님의 손을 잡고 사정사정했습니다. 하나뿐인 형이 망해서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제가 아는 서방님은 어떻게든 두 팔 걷어붙이고 우리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반응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계속 제 눈을 피하고 난처한 표정을 드러내더군요. 그때 뒤에서 팔짱 끼고 모든 걸 지켜보던 동서가 서방님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우리한테 뭐 돈 막 떠났어요? 그런 큰 돈이 어딨어요. 그럴 돈 있으면 우리가 쓰지. 동서, 사정 다 들었잖아. 정말 급해서 그래. 어떻게 좀 안 될까? 다 빌려달란 소리는 아니야. 여유 되는 대로 조금이라도 빌려줘. 글쎄 그럴 돈 없다니까요. 정말 왜 이러세요? 우린 도와줄 돈 없으니 더 이상 이런 일을 찾아오지 마세요.
동서는 우리의 현실을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존심에 알겠다고 돌아서겠지만 집이 넘어갈 판에 자존심이 무슨 소용인가요? 애를 위해서도 저는 간절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사방님과 동서 앞에서 무릎 꿇고 애원했습니다. 동서,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도와줘. 우리 사정 다 들었잖아. 이러다 우리 진짜 다 길거리에 나앉는다니까? 서방님 도와줘요. 그동안 형이 서방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서방님 장가날 때 집 얻으라고 돈 보태준 거 기억 안 나요? 서방님 대학 등록금이고 뭐고 다 저 사람이 일해서 마련해준 거잖아요. 형이 힘들 때 서방님이 나서서 도와줘야죠.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동서, 제발 도와줘. 어려운 부탁인 거 아는데 그래도 동서네는 우리만큼 어려운 사정 아니잖아. 한 번만 도와주면 우리 어떻게든 그 돈 갚을게.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꼭 갚을 거야. 도와준 은혜 잊지 않고 평생 동서한테 잘할게. 다시 말하지만 도와줄 돈 없어요. 그럴 돈 있으면 진작 썼겠죠. 돈이 뭐 남아도는 줄 아는. 그리고 막말로 어찌해서 빌려준다고 쳐요. 형님 내가 무슨 능력으로 갚을 건데요? 동업자한테 사내당해서 다 말아먹었다면서요. 어떻게든 집이라도 건지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큰 돈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못 받을 거 뻔한데 우리가 뭐하러 그 어려움에 감수하냐고요. 괜히 사이에 어색해지기만 하지. 원래 가족끼리는 돈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난처하게 왜 그래요, 형님? 아니야. 갚을게. 꼭 갚을 거야. 무슨 수로 써서라도 동서한테 빌린 돈 꼭 갚을 테니까 나 믿고 빌려줘? 설마 우리가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겠어.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닌 거 동서가 더 잘 알잖아. 밥 먹고 잠자는 거 줄여서 일할게. 식당 일을 하든 무슨 일 하든 꼭 돈 벌어서 갚을 테니까 도와줘. 제가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니까 저를 보던 사방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사방님을 한번 찌려보더니 말했어요. 그건 형님 생각이고요. 죄송하지만 못 도와드려요. 아니 애초에 도와드릴 돈이 없어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정도 그렇게 팔자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이만 돌아가 주세요. 이런 일로 그만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괜히 가족끼리 감정 상하기만 하지. 정말 처음으로 동서하고 사방님 옆에 무릎 꿇고 사정사정했습니다. 아무리 넉넉지 않은 사정이라고 해도 형이 힘들다는데 사방님이 나서서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서한테 꽉 잡혀 사는 건지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그저 제게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사정해봐도 동서는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방님네 가서 도움 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버럭 화를 냈어요. 거길 왜 가? 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럼 어떡해? 집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뭐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누가 사방님한테 다 도와달래? 여기 되는 대로 조금만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야. 못 들은 척도 안 했지만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한 거야. 재수 씨가 우리 도와줄 리 없으니까 괜히 안 좋은 소리만 듣지 뭐하러 가서 도와달라고 해. 동서는 남이니까 그렇다 해도 사방님은 정말 너무하더라. 어떻게 형이 힘들자는데 꼼짝도 안 할 수가 있어? 동서가 난리쳐도 본인이 나서서 도와줘야지. 당신이 사방님의 또 어떻게 했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더니 정말 너무해. 그동안 당신한테 받은 돈이 얼만데 그거 하나 못 도와줘? 동생 탓할 것 없어. 우리 집처럼 사정 넉넉하지 않겠지. 넉넉하지 않게는 뭐가? 동서는 우리 집만큼은 아니어도 잘 살아. 그건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당신 사업 잘 될 때 사방님네 집 절반은 보태줬어. 그뿐이야. 아버님 어머님께 물려받은 재산은 어쩌고. 당신은 살아생전 부모님께 도움 많이 받았다고 사방님한테 재산 많이 넘겨줬잖아. 그렇게 도움 받아놓고 남처럼 모른 척 할 수 있어.
동서는 그렇다고 쳐도 사모님한테는 정말 실망이야.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 번 다시 안 찾아가.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도 구걸하기 싫어. 어떻게든 다른 방법 찾아보자. 당신도 가만히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해봐. 어디 돈 좀 빌릴 데 없어. 그럴 곳이 어디 있어. 내 사정 다 아는데. 퍽이나 빌려주겠다. 돈은 그만 생각하고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남편은 서랍에 넣어둔 종이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뭔가 싶어 확인해봤더니 이혼장이더군요. 이혼. 당신 미쳤어. 이혼 중에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방법이 없잖아. 나랑 있으면 당신하고 애만 힘들어져. 그래서 이혼하자고? 나만 힘들면 돼. 당신하고 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이혼하고 애랑 같이 친정에서 가서 살아. 난 어떻게든 지낼 테니까. 여보, 나랑 빚 갚으면서 사는 것보다 당신이라도 애랑 새 출발하는 게 낫잖아. 계속 같이 있으면 당신한테도 내 빚이 넘어갈 거야. 지금이라도 못난 모습 많이 보였는데 더 이상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 뒤통수 친 그 사람이 나쁜 거지 당신은 죄가 없어. 우린 가족이야. 힘들 때 같이 힘이 돼줘야지. 나랑 애 편해지자고 당신만 두고 갈 수 없어. 우리 같이 견디자. 당신 말대로 힘들겠지. 그건 나도 알아. 각오하고 있고. 그래도 혼자보다는 같이 있는 게 덜 힘들지 않겠어? 우리 다시 힘내보자.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혼은 절대 안 돼. 애를 위해서도 당신이 옆에 있어줘야지. 여보,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절대 무너지지 않겠노라고. 지금은 실패를 맛보는 게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독하게 굴었어요. 마냥 실패했다고 인정하면 정말 제 모든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에 스스로를 다독이고 또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하고자 애썼어요. 하지만 망했다는 소문이 퍼져서 그런지 아무도 우리 부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은 은행에 넘어갔고 우리 친정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그런 우리 부부를 안쓰럽게 여기며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걸 도와주고자 하셨습니다. 일하러 가니? 일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야, 얼른 가봐야 해. 엄마, 우리 애 좀 부탁해. 오늘 많이 늦을 것 같아. 김서방도 얼굴 보기 힘들 만큼 일만 하던데. 이러다 너희들 쓰러질까봐 걱정된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일해. 아, 우리가 넉넉하면 도와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어떡하니. 하나도 도움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엄마가 뭐 미안해.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 거기다 대신 애도 봐주시고. 우리가 죄송하지.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아니야. 너희 고생하는 거 뻔히 아는데 뭐라고 해주지도 못하고 우리가 미안하지. 아유, 많이 길어졌구나. 나 때문에 늦겠다. 얼른 출근해. 몸 조심히 일하고. 겨우 눈만 붙이고 다시 일하러 집을 나서면서 배웅해주는 엄마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잘 살겠노라 다짐했는데 자식으로서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늙음하게 효도는 못해줄 망정 짐이 되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더 크게 도와주지 못해 늘 미안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더 주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부모님 마음을 힘들게 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도끼만 남게 되더군요. 제 삶의 원동력은 가족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이유 또한 가족이었죠. 그래서 몸이 부서져라 지쳐도 다시 일어섰어요. 고달프고 괴로웠지만
힘든 내색 비출 여유도 없을 만큼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냈죠.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과 힘을 합치니 어느 정도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으로 낯익은 사람이 남편을 찾아왔어요. 상원 씨, 당신이 여길 어떻게, 무슨 낯으로 여길 찾아와? 누군가 마당에 있는 남편을 발견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눈에 알아보고 불이 나게 달려가 멱살을 잡더군요. 대체 누구길래 저리 격하게 반응하다 싶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저 또한 누군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5년 만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과 동업했던 친구의 아내였어요. 낯짝도 두껍다. 내 뒤통수 치고 사라져놓고 5년 만에 찾아와? 그 망할 놈이 무릎 꿇고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파네. 당신이 여길 왜 와? 인제 와서 날 찾아온 이유가 뭔데? 그럼 어딨어? 당장 말해. 어디 있냐고? 그동안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남편은 그의 아내를 사정없이 흔들며 난리쳤고 저는 사람 하나 잡겠다 싶어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아내란 사람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가증스러운 인간들. 인제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 뭐가 달라져. 내 인생 우리 가족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사과하면 끝날 줄 알았나 본데. 웃기지 마. 나 너희 절대 용서 못해. 그놈이 뒤통수 치는 바람에 나랑 우리 아내 5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그 밑 다 갚았어. 그러니까 그놈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해. 내가 아주 요절을 낼 테니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사과 집어치우고 그 자식 어디 있는지 나 말해 당장. 그 사람 죽었어요. 뭐? 죽었다고요? 제 조건은 못 산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나 봐요. 상원 씨 뒤통수 치고 도망간 뒤로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사실 남편이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상원 씨 몰래 사기를 당했고 하고 어떻게 수습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그 일이 커지니까 상원 씨 얼굴 볼 낯 없다고 도망간 거예요. 알아요. 아무리 그래도 도망가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사람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군주에 몰리니까 도망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나 봐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이후 그 사람 상원 씨 생각 많이 했어요. 매일 스스로를 탓하고 죄인처럼 살았고요. 그래서 몸에 그런 덕이 생겼나 봐요. 죽기 전에 딱 한 번 상원 씨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떠나버렸어요. 오랜 투병도 잘 버텼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마지막까지 상원 씨한테 미안해하면서 갔어요. 용서 못할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 저승에서라도 편히 있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이렇게 사과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남편은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허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긴 저라도 허망할 것 같았습니다. 뒤통수 치고 도망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투병하다 죽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그리 허망하게 가버리면 앞으로 누구를 원망하며 살아야 하나 마음이 이래저래 복잡했을 겁니다. 남편은 속상한 마음에 본인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내라는 사람이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남편이 죽기 전에 상은 씨한테 꼭 전해주라고 했어요. 이게 뭐죠? 상원 씨한테 진 빚이요. 남편 몸에 암이 퍼질 대로 퍼져서 수술하는 것도 치료하는 것도 아무런 가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암 진단비로 받은 거
사원 씨한테 전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망가고 나서 우리 그이 악착같이 일만 했어요. 사원 씨한테 진 빚 언젠가는 꼭 갚아야 한다고. 사원 씨가 진 빚의 비함은 작지만 그동안 남편이 번 돈하고 진단비랑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금액 다 성원 씨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했고 이내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돈 나한테 다 주고 나면 재수 씨는요? 재수 씨도 살아야 하잖아요. 애들도 있고.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그 돈 없어도 우리 식구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돈 욕심 난다고 그 사람 뜻 저버리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네요. 이 돈은 우리가 누릴 자격 없어요. 상원 씨 모시니까 받아줘요. 그 와중에도 친구 아내 생계를 걱정하는 착한 사람. 누구를 미워할 그릇도 못 드는 사람입니다. 친구의 아내가 다녀간 후로 남편은 한동안 우울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친구가 잠들어 있는 묘지를 찾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야, 이 안심한 놈아. 네가 직접 찾아와서 용서를 비들어도 모자랄 판에 내가 너 일부러 이렇게 와야 하냐? 이게 뭐야?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여기 누워있으면 어떡해? 내 뒤통수 치고 도망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몹쓸 병은 왜 거리여? 솔직하게 네 원망 많이 했어. 그렇지만 이렇게 되기를 원한 건 아니라고. 어디선가 나보다 더 잘 살고 있겠지. 비록 날 배신했지만 그래도 나 대신 잘 살아라 싶었다고. 사기당했을 때 나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바보같이 혼자 끙끙거리다 도망치긴 하고. 이게 뭐야 이놈아.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니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준 그 마음에 남편과 저는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산소에 다녀오고 나서 며칠 후 우리 가족에게 또 한 번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일이 올 때는 한 번에 온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봐요. 남편이랑 알고 지내던 선배가 같이 사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신 그 말이 정말이야. 정말 그 사람이 당신이랑 같이 사업하재. 아니 왜? 인제 와서? 도와줄 거면 그때 진작 도와주던 거. 갑자기 본인 사업을 같이 하자니? 그 선배가 사업 아이템 잡을 때 내 도움을 많이 받았어. 그러다 확장하려고 사업장을 해외로 옮겼거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해외에 있다 보니 내 상황을 알지 못했지. 이번에 한국 들어와서 연락 닿았을 때 내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됐나 봐. 오랜만에 얼굴 보자고 해서 만났더니 같이 동업하자고 하더라. 믿을 만한 사람인 거야. 그럼 그 선배 좋은 사람이야. 배신당하는 일 또 생기면 안 되겠지만 솔직히 난 걱정돼. 또다시 전과 같은 일 생길까 봐? 그건 걱정하지 마. 그 형 그럴 리 없는 사람이니까. 사업체도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탄탄하고 한국 쪽을 내가 맡아줬으면 좋겠대. 선배는 계속 해외 쪽 맡아서 일하고. 근데 동업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 친구한테 받은 돈으로 시작하려고? 그거 가지고 되려나. 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만큼만 넣고 나머지는 선배가 해결해 주기로 했어. 여보, 나 이제 쉽게 쓰러지지 않을 거야. 보란 듯이 꼭 성공할게. 그래서 당신이랑 내 새끼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초반에는 자리 잡느라 힘들 수 있어. 하지만 나 믿고 기다려줘. 당신이랑 우리 딸 생각해서 몸이 부서져라 최선을 다할게.
귀인의 도움으로 남편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한 말대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전에 사업했던 것보다 더욱더 일에 매달려 일했습니다. 남편의 노력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사업은 날로 성장해 갔어요. 그러면서 통장에 돈이 점차 쌓이게 됐습니다. 우린 친구분이 남긴 돈과 계속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세 식구 강남으로 당당하게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서방님과 한번 만나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서방님? 갑자기 서방님은 왜 만나려고? 혹시 서방님한테 연락 왔어? 우리 강남으로 돌아온 거 귀신같이 알고 연락한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제 동생 볼 만큼 당당해졌잖아. 전처럼. 내가 먼저 동생한테 연락했어. 잘 지냈냐고. 그 일 있고 나서 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서로 연락 못하고 지냈잖아. 서로 미안해서. 미안하면 도와줬어야지. 형 힘들 때 도와주지도 않고 나 몰라 난 동생이 뭐 이쁘다고? 너무 그러지 마. 동생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그리고 내 동생인데 영영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 돌아가신 부모님도 그건 원치 않으실 테고.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 소랑님이 만난대? 오랜만에 연락했더니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 제수 씨도 같이 나온다는데 당신은 어쩔 거야? 불편하면 나 혼자 나갈게. 동서가 그간 제게 얄밉게 군 전적도 있고 도와달라고 애원할 때 매몰차게 거절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종자였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린 다시 성공했고 전보다 더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했지만 이렇게 성공했다는 거 두 눈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가겠다고 했어요. 아니야, 나도 갈게. 괜찮겠어? 당신 재수씨 싫어하잖아.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랬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이번 기회에 콧대 높은 동생한테 제대로 보여줘야지. 우리가 다시 돌아왔다는 걸. 얄미운 동생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만나기 전부터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옷이며 머리 스타일이며 어디 하나 꿀리지 않으려고 잔뜩 힘을 줬어요. 그리고 드디어 동서와 서방님을 한 음식점에서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5년 지나서 만난 거지만 동서는 여전히 밉상이었어요. 아주버님, 형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이렇게 먼저 연락해 주실 줄은 몰랐네요. 그때 이러 마음 상해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우리가 동서처럼 속 좁은 줄 알아? 그때 일은 서운했지만 어쩌겠어. 남편과 서방님은 둘도 없는 형제인데. 그나저나 서방님하고 동서는 여전히 얼굴 좋네? 잘 지냈나 봐. 형 그렇게 되고 나서 궁금해서 연락 한번 할 법한데 어떻게 전화 한 통이 없어? 동서는 그렇다고 치고 서방님은 너무했어요. 죄송해요 형수님. 그때 많이 서운하셨죠? 어떻게든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그날 이후 솔직히 많이 후회했거든요. 형도 걱정되고. 그래서 쉽게 연락 못 드렸어요. 잘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차마 연락할 용기가 안 나서. 죄송하기는 뭘 죄송해.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우리가 뭐 도와줄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도와준 것도 아니잖아. 아무튼 오랜만에 만나니까 지난 일을 묻어두자고요. 그렇죠 형님? 그런데 형님 빚 갚느라 힘들게 지내시는 거 아니셨어요? 아니면 빚 다 갚아서 지난 세월 보상받을 겸 사치 부리는데 빠지셨나? 옷이며 가방며 죄다 명품이네요? 형님 저제 많이 비쌀 텐데. 어머, 혹시 오랜만에 저 만난다고 어디서 빌리셨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비싼 걸 사실 리 없을 텐데. 그러고 보니 그 구두 이번에 나온 신상이잖아요. 이런 명품을 어디서 빌린다고. 이거 다 내 거야. 내 돈으로 샀고. 아니 형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비싼 걸 사요. 최후의 바람 뭐 이런 건가. 또 발동된 저 싸가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훑어보더니 제가 장착한 아이템을 짚어가며 대놓고 저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을 예상하긴 했어요. 오히려 동서가 저보다 더 사치 심한 사람이니 명품을 못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온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어요. 생각하는 건 자유니까 마음대로 생각해. 이거 말고도 우리 집에 신상들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말해. 빌려줄 테니까. 아, 어머 형님. 그 정도에 제가 사고 말죠. 뭘 빌려요. 그리고 못 보는 사이에 허세가 심해지셨네. 형님네 주머니 사정 뻔한 거 다 알고 있어요. 빚 갚느라 허덕이시잖아요. 그러니 괜한 사치 부리지 마세요, 형님. 조금이라도 아껴 얼른 더 갚죠.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이미 다 갚았어. 네? 그 많은 빚을 다요? 다 갚았어. 비록 동서네가 도와주진 않았지만 애 아빠랑 나랑 둘이 힘 합쳐서 열심히 일하니까 갚아지더라고. 죽으란 법은 없나 봐. 빚 다 갚고 나니까 우리한테 좋은 일이 연속으로 생긴 거였지? 애 아빠가 말 안 냈나 보네. 다시 사업 시작한 거. 형, 사업해? 뭐 그렇게 됐어. 잘 됐네. 정말 잘 됐다. 난 형이 무슨 일 하나 걱정 많이 했거든. 사업만 하느라 형 인생 다 마쳤잖아. 그런 사람이 다른 일 할 게 뭐 있겠어? 형이 제일 잘하는 일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축하해. 사업은 좀 어때? 잘 돼? 네가 걱정해준 덕분에 잘 되고 있어. 아주버님. 다시 사업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형님이 뒤늦게 명품 사모으시나 봐요? 그렇다고 너무 막 쓰지 마세요. 또 망하지 말란 법 없잖아요. 이럴수록 더 아껴야죠. 그게 내조 아닌가? 동서, 말이 좀 이상하다. 지금 망하게 바라는 거야, 뭐야? 그런 뜻 아닌데.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저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드린 거니까. 동서의 깐죽거림에 분위기는 이상해졌습니다. 서방님이 저와 남편 눈치를 살피며 헛기침을 몇 번 했고 메뉴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했어요. 그 순간 동서가 일부러 차키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것도 고의로 제 쪽에 떨어뜨리더군요. 차키가 떨어졌네. 형님, 그쪽에 떨어진 차키 좀 주워주시겠어요? 저는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차키를 주워서 동서에게 건넸습니다. 벤츠, 동서 차 바꿨구나. 우리 도와줄 돈 없다더니 차 바꿀 돈은 있었나 봐. 우리 아우님 많이 서운하셨구나. 계속 꼬아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그러지 못하게. 차는 이번에 바꿨어요. 아니 솔직히 차 바꾼 거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저기 주차장 중앙에 있는 희생자 보이시죠? 벤츠. 그거 제 차예요. 아무리 다시 사업 시작하셨다고 해도 전처럼 잘 살지는 못하실 거 아니에요? 형님네 사정 뻔한데 괜히 자랑하는 것 같아서 벤츠 바꾼 거를 비밀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주버님이 열심히 버시면 언젠가는 형들 벤츠 타보시겠죠. 죽기 전에는. 그러지 말고 제가 한번 태워드릴까요? 그래 그게 좋겠다. 형님 벤츠 구경 제대로 못 해보셨죠? 제가 한번 태워드릴게요. 1월달이면 언제 벤츠 구경 해보겠어요? 일부러 차키 떨어뜨린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나는 벤츠 타고 다니는데 너는 못 사니까 부럽지. 이런 식으로 약 올리려고 떨어뜨린 거였어요. 정말 유치하지 않나요? 나이 먹고 자랑질해서 자존감 높이고 싶은 게 딱 보이더라고요. 평소대로라면 이딴 유치한 짓 동조하지 않을 텐데 이번만큼은 저도 동서처럼 유치해져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화장 고치는 척하면서 가방에서 아파트 카드키를 꺼내 동서 쪽으로 떨어뜨렸어요. 어머, 아파트 카드키가 떨어졌네. 동서, 그거 좀 주워줄래요? 동서는 제 말에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고 마지못해 떨어진 카드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건네다 말고 다시 자세히 보더니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형님 거예요. 그럼 내 거지. 누구 거겠어. 놀라는 거 보니까
그 아파트가 어떤 곳인지 잘 아는구나. 당연하죠. 이 아파트 강남에 있는 엄청 비싼 아파트잖아요. 형님이 이 아파트에 산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요. 이거 어디서 주운 거죠? 왜 이렇게 사람 말을 안 믿어? 우리 거기 사는 거 맞다니까. 남의 집 키 주워서 뭐 한다고 들고 다녀. 내 집 카드키니까 들고 다니지. 맞다. 우리가 그 말을 못했네. 남편 사업 잘 되고 나서 우리 이사했어, 강남으로. 그것도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동서는 잘 알 거야. 그 집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좀 감이 오나. 그렇게 비싼 아파트에서 사니까 이런 명품들도 척척 살 수 있는 거야. 우리 애 아빠가 그 정도로 능력이 좋거든. 나중에 사방님이랑 집에 한번 놀러와. 그때 동서 눈으로 직접 보면 되겠네. 우리 집 전망이 끝내주거든. 동선의 집 전망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제 말에 동수의 표정은 이리저리 일그러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신 동공을 굴려댔고 분을 못 이겨 씩씩거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더니 식탁을 탁 치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일하려고 우리한테 만나자고 했어요. 아니 심보가 뻔히 보이잖아. 우리 너네보다 더 잘 산다 이거 자랑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잖아요.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유치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거면서 그때 왜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요. 그거 다 연기였죠. 뭐? 시부모님 재산 우리가 더 많이 물려받으니까 뒤늦게 배 아파서 어떻게든 다시 돌려받으려고 수쓴 거 아니냐고요. 보자 하니까 말이 심하네. 동서 미쳤어? 뚫리님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되지. 그 재산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줄 아니. 남편이 더 양보해 준 거야. 하나뿐인 동생 미안한 마음으로 착해 빠져서 본인이 받아야 할 목에서 더 떼준 거라고. 그뿐이야. 동서 결혼할 때 그 집도 이 사람 반 넘게 보태줬잖아.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그런 막말은 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형님이 그런 비싼 집에서 살 수 있냐고요. 망해서 5년 동안 빚만 갚았을 텐데 무슨 돈으로? 아무리 상황이 잘 된다고 해도 믿을 수 없잖아요. 그 집 27억이 넘는 집이라고요. 우리 집 돈 빼가려고 일부러 쇼한 게 아니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말도 안 돼. 쇼했다고 믿고 싶은 건 아니고 동서 마음은 그럴 거 아니야. 우리보다 더 잘 산다는 그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싶은 거잖아. 유감스럽지만 이걸 어떻게? 동서네보다 우리가 더 잘 사는 건 명확해졌는데? 그이가 하는 사업, 예전 사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규모가 커. 해외 지사도 있고 힘들 때 동생한테 외면당하고 5년 동안 죽어라 일만 했는데 이 정도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하늘이 안타까워 도와주신 게 아니겠냐고. 그리고 말은 바로 해. 진짜 쇼하는 건 동서잖아. 일부러 차키 떨어뜨려서 벤츠 차 타고 왔다고 자랑질하는 거 모를 줄 알아? 내가 진짜 유치해서 동서랑 똑같이 굴기 싫은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동서처럼 똑같이 유치하고 저급하게 굴어야 제대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파트 키 일부러 떨어뜨렸어. 뭐라고요 저급? 아무리 동서가 개념 없고 못돼 먹었다지만 그래도 조금은 기대했어. 5년이나 지났으니 저거 어느 정도는 철들었겠지. 그런데 하나도 안 변한데. 아직도 내세우면서 자랑질하는 버릇 못 고쳤어. 그렇게라도 과시해야 네 자존심이 사니? 웃기지 마. 진짜 있는 사람들은 너처럼 자랑 못해서 안 달라 있지 않아. 너 그러는 거 진짜 없어 보여, 알아? 이게 진짜 형님이라고 대우 좀 해줬더니 사람을 우습게 알아. 잔뜩 열받은 동서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어 머리 끄덩이를 잡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동서 머리털을 꽉 쥐어잡았어요. 아마 제가 더 많이 뜯었을 것 같네요. 여자 둘이 머리 끄덩이 잡고 실랑이 하자 옆에 있던 남편과 사방님이 부랴부랴 우리 둘을 떨어뜨렸어요.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제대로 한판 했습니다. 동서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울기 시작했고 저는 태연하게 옷매무새 정돈한 뒤 까불지 말라는 말과 함께 남편과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
재수씨 엿먹이려고 같이 간다고 한 거지? 지달썩. 하는 뜻이 재수없잖아. 저게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이 얼만데. 그래, 잘했어. 아주 속 시원하게 잘했어. 그나저나 미안해. 사방님이랑 오랜만에 만난 자리인데 내가 다 망쳐서. 당신이 망쳤나? 재수씨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당신이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난리 쳤을 거야. 옛날에는 체면 때문에 좋게 넘어갔지만 이제는 나도 안 참아. 우리 집 우습게 하는 것도 유부수지. 어디 까불어. 남편한테 혼낼 줄 알았는데 잘했다며 칭찬해 주더군요. 속 시원하게 잘 혼내줬다면서요. 그날 이후 저와 동서는 아예 등을 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방님만 간간히 연락하며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생 안 보고 살 줄 알았던 동서가 서방님과 함께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대뜸 무릎 꿇고 빌더군요. 형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니 동서,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저희 거지되게 생겼어요. 형님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주버님 돈 잘 버시잖아요. 돈도 많은데 어려운 동생 모른 척 하시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5년 전만 해도 제가 동서처럼 무릎 꿇고 애원했는데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살다 콧대 높은 동서가 제게 아쉬운 소리를 하다니 온몸에 전율이 쫙 돋으면서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동서, 돈이 많다고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 도와주는 건 우리 마음이니까 강요할 생각하지 말고. 아니, 시부모님께 받은 재산도 나눠줘. 집 살 때 돈도 보태줘. 그만큼 도와줬으면 되지 뭘 또 도와달라는 거야? 동서는 참 염치라는 게 없다. 우리 힘들 때는 정작 외면해놓고 동서 힘들 때 도와달라고? 꾼게. 우리 도와줄 돈 없어. 이래서 인과응보란 말이 있는 거야. 그러게 그때 우리 도와줬으면 좋았잖아. 언니,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실 거예요. 지난 일 들먹여서 뭐해요. 아주버님 천재잖아요. 장남으로서 동생 챙기는 건 당연한 거죠. 제가 서운하게 했던 말들은 다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빌드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은혜 잊지 않고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정말이에요, 형님. 마음 같아서는 똑같이 매몰차게 거절하고 싶었지만 서방님은 무슨 죄인가요? 물론 동서한테 잡혀 사느라 우리 외면한 건 마찬가지지만 남편은 그런 못난 동생조차 품어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이 도와줬습니다. 동서가 집 담보로 무리하게 투자했더군요. 집이 넘어갈 위기라 남편이 돈으로 막아줬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그 집을 우리 명의로 살 테니 얹혀 살라고 했습니다. 꼬박꼬박 집세 내면서요. 그 후로 동서는 우리 명의로 된 집에 얹혀 살며 제게 꽉 잡혀 살고 있습니다. 요즘 동서 골탕 먹이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동서 군기가 바짝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